아는 사람이 이때 후반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심지어 장남이래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120만 명이 있답니다. 그러고 또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뭐 회사가 너무 힘들고 뭐 여러 일로 관두고 알바만 하고 부업만 하루 종일 하면서 사는 20대 여자분의 이야기를 보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모든 게 다 한국에 고유한 그런 교육의 결과더라고요. 저 외국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길을 찾아서 하도록 이렇게 self-reliance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다 해주려고 그래요. 막 아주 7살도 되기 전부터 그 아이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도록 의사가 되도록 찝어가지고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뭐 결혼도 누구랑 하도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부모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서울에서 교육을 하면서 가끔 이제 갓 20살이 된 친구들이 이렇게 저에게 맡겨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해요. 그게 다 부모님이 이렇게 다 오냐 얘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해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교육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고 그래야 또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이 얻어지지 않거든요. 영어의 satisfaction이라는 단어가 만족이잖아요. 근데 그 satisfaction이 도파민과도 같은 말인데요. 근데 도파민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도파민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그 게임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몹을 잡고 계속 문제를 해결합니다.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함으로써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서 나오는 도파민을 얻어요. 그게 바로 satisfaction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satisfaction이 나오지 않아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시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맥도날드 이런 거나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이렇게 5시간이고 8시간이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몇 번째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외국의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어른이 되는데 한국에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무능한 어른이 되고 또 어른이 되었어도 되게 아무 쓸모없게 그렇게 집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싫어하고 뭔가 일을 하는 거 싫어하고 힘든 거를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곧 사라지는데 이 모든 게 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교육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고자 쓴 게 이 부자의 110액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1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있고 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부모님이시고 50대이시거나 아이가 이제 20대가 된다 하시면은 여기 3부에 가시면은 그 세계의 부자들, 우리나라 부자 말고요. 세계의 부자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부모들은 그런 부자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를 절대 여기 489쪽에 있는데요. 대대로 부자인 가문들의 특징은 아이들이 돈이 많도록 가르치지 않고 행복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오렉스에 맡겨지는 아이들에게 어떤 게 돈을 많이 버는지 뭐 대학교를 잘 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를 찾도록 도와주고 그런 질문들을 하고 또 어떤 결과에서 행복을 한다던가 뭐 성공을 이룬다던가 그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뭐가 재밌는지를 자꾸 확인을 해줍니다. 이 과정이 재밌니? 라는 질문을 해줘요. 그게 올바른 교육이거든요. 그래야 본인이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일을 하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부잣집 부모님들이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뭔가를 거저받고 당연시 여기지 않도록 해요. 그렇게 뭔가를 받고 당연시 여기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걸 영어로 take for granted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버릇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take for granted한 사람을 영어로 spoiled child라고 해요. 당연시 여기는 사람을
버릇없는 사람, 그러니까 망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spoiled. 스포일러 아실까요? 영화의 스포일러가 재미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스포일이 망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일트는 망가진 사람입니다. 당연시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거저받고 뭔가 자기 이익만 취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잣집 부모들은 아이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거를 제일 조심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최악의 인간은 그거는 영어에만 있는 거고 우리나라 말이 없는 거고 아마 한국인들 중에 이거 아는 사람이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는 사람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영어로 entitled person이라고 하는데요. entitled person은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했고 안 했고에 상관없이 럭셔리를 듬뿍 줘가지고 받는데 너무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가 원하는 건 되게 많은데 눈은 되게 높아요. 근데 뭔가 자기 능력은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가 최고를 사다 주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entitled입니다. 이거는 제임스 카메론이 영화로 성공을 했을 때도 자기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도 인타이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타이틀이 뭐냐면 우리가 뭐 챔피언 타이틀을 받으면은 그 챔피언 타이틀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EN이 불어넣다라는 말이거든요. 타이틀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이런 건데, 근데 아무리 자기가 뭐 왕이든 아니면 뭐 기사 자기를 받았든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야만 되는 건데, 그래서 entitled person이 제일 무능하고 무술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우리나라 말에 MZ다 하는 말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미상 MZ다 그러면 약간 entitled person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키우면 안 되는데 저한테 맡겨진 아이들 중에서 entitled person 이게 좀 이미 선을 넘어가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제가 어떻게 해주더라도 이렇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빨리 해가지고 유학을 가야지. 한국에서 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20살에 맡겨지는 거잖아요. 이제 유학을 가려고. 그런데도 그렇게 해보자 하고 이렇게 제가 끌고 오고 집값까지 데려고 오려 하면은 포기해버려요. 좀만 힘들면은.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부모가 그 애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부모도 평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좀 선이 그 정도까지 아니면은 이게 교육으로 천천히 이게 교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아이디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이 이걸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식을 다 챙겨주려고 꽃길을 걷도록 이렇게 키우면은 애를 망가뜨립니다. 애가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를 다 잡아다 주면은 애를 망치게 돼요. 그게 망쳐진 게 스포일드 차일드입니다. 혹시 부모님이시라면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대거나 이제 10대 후반이라면은 이 책을 읽고 자기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못하는 게 있는데, 한국인들이 정말 못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는 법을 이 책의 1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고, 그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시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찾을 수 있고, 그 잘하는 일을 잘 하시면은 그게 자기 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돈을 벌면은 이게 만족감을 얻어요. 컨테인먼트와 그리고 세티스팩션을 얻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만 돼요.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개미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개미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개미는 그냥 도태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개미로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다른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돈이라는 것도 내가 번다는 거는 누군가가 돈을 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야만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소비를 하실 정도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제공을 하면은 그게 돈을 받는 게 인정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그런 디자이어는 인정입니다. 그 나의 능력의 인정이에요. 나이가 80대든 나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합니다. 아마 남자든 뭐 여자든 뭐 50대 60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좀 불행하면은 아마 인정을 받다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일을 해야만 되고 상대방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일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잘하는 일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이걸 알려주는 게 그래서 부자의 110여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서점에서 부자의 111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저도 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당신도 그렇게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아우리오 되었어요.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Yeah, no worries.